사건 번호 202 타경 406이고요. 시흥시 장곡동 물건 우리가 가끔씩 했었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이에요. 장곡동 하면은 약간 그 도시개발되고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가 그래서 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전용 면적은 18.14평 20평대 아파트예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운전하기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11월 소유자 윤땡땡님이시고 채무자가 망땡땡님이네요. 돌아가신 분이죠. 망자는 채권자가 광땡땡이고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요것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죠. 보통 대부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으니까 올 현찰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요거는 거의 한 90%, 한 80% 정도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감정가는 현주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감정가는 이 채권자가 경매 사건 신청한 이때쯤에 시세라고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채권자가 사건 접수하면은 법원에서는 감정평가, 현황조사, 문건 송달을 하는데 감정평가의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여기서 기준 시점이란 게 있거든요. 그때쯤 해가지고 어떤 거래 비교할 아파트를 얘네가 정해요. 이렇게 인근 지역 내 유사 부동산 거래 사례에서 정한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막 시점 수정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어렵게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상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평가 전례를 보면은 이러니까 이렇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때쯤에 시세라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2023년도고 1년 전이니까 안 맞겠죠 시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만 하고 근데 사건은 유찰이 2번 돼서 최저가가 1억 8,5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높게 쓰면은 되는데 보통 낙찰 받으려면은 최저가 쓰면은 거의 안 돼요. 아파트는 상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쓰면 단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시세를 비교해서 적당한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1억대 아파트예요. 장곡동이 거기 도시개발하고 있는데 괜찮아 보여서 가져온 거고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서 경매에는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경매 기입 등기 요런 게 경매 기입 등기예요. 이명에 찍혀 있는 게 이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여기서는 근저당권도 되게 많고 임의경매도 있고 압류도 있는데 날짜가 제일 빠른 거니까 맨 위에 거예요. 요거는 등기부에 갑구랑 을구를 날짜 순으로 나열한 거죠. 나열한 거니까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농협거네요. 농협거고 경매 신청도 농협에 했으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낙찰 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인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낙찰자가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범한 사건이 되는 거고 전입자가 계시네요. 15년도 12월 29일.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늦죠. 늦으면은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근데 보통 이렇게 확정일자랑 배당료가 없으면은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커요. 근데 법원에서는 임차인이라고 그냥 기재해놔요. 자기네가 모르니까 나머지는 법원은 임차인이라고 기재할 테니까 나머지는 입찰하실 분들이 조사를 해봐라 알아서 그런 의미로 임차인이라고 해놓은 거고 그렇지만 이것만 봐도 대항력이 없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늦으니까 우리는 거의 신경 쓸 게 없죠. 다만 명도는 해야 되니까 누군지 보자 이렇게 해서 현황조사들을 보는 거죠. 현황조사 보면은 여기 보면 임차인 별지 점유가 돼 있고 그리고 젊은자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세대 열람 내역 세대 열람 내역을 결과를 기재함 보니까 등본에 세대주로 윤땡땡님이 임차인으로 보고함 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꼭 봐야 돼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만약에 여기 가족이면은 가족이라고 막 비고란에 적혀 있어요. 이거 일단 없죠. 비고란에 없으면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이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등기부도 떼어봐서 여기 지금 나랑 놀아주님 말씀대로 공유자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막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직 여기 계신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조사를 해봐서 같은 이름이 나오거나 성씨가 같은 사람 나오거나 이런 거를 유추해서 추정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인도명령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위치 한번 볼까요? 와, 1억대 아파트예요. 1억대. 요새 1억대 아파트 나오면은 와, 뭐 싸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1억대 요렇게 여기에요.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여기가 이렇게 시흥 장현 공공주택 지구라고 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밖에 저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밖에 없었는데 다 아파트 지어졌죠. 새로 지어지고 경강선 지나가죠. 아까 안양에서 봤던 거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안양에서 봤던 게 쭉 이어지고 이렇게 쭉 제가 임장 몇 번 가봤는데 옛날에도 가봤지만은 최근에도 가봤는데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요거예요. 숲속마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알바할 때 여기에 피자 배달 간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렇게 근데 옆에 조금만 가보면은 많이 바뀌었죠.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신도시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직 공실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택단지는 좀 비어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점점 좋아지겠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여기 시흥시청역 여기가 있고 경강선도 공사 예정 중이고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 동네예요. 뭐 초중고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럼 과연 우리한테 중요한 시세 한번 볼까요? 시세 보면은 이렇게 보죠. 시세를 보면은 단지 정보 가서 볼게요. 그러면 59.97이죠. 건물 면적이. 그걸 보는 거예요. 59.97 이거 등기 면적 59.97 59.96 75 요거겠네요. 요거고요. 평수는 23평형 공급 면적은 23평이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도면도 보고 하나, 둘, 셋, 방 3개, 화장실 2개. 전실도 있네.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그 발코니 앞뒤로 다 있고요. 이게 보일러실인가요? 문 있는 게? 아니면은 피난? 그런 건가? 그리고 숲속마을 아파트. 저는 익숙한 아파트인데 몇 번 가봐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것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아파트 지어진 양식 보면은 얼마나 됐는지 대략 감은 오잖아요. 보면은 요거는 여기 99년도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근데도 관리는 잘 되어 있고 1246세대고요. 대단지예요. 대단지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일단 시세가 얼마일까요? 시세가 과연 실거래가가 2억 9천, 2억 7천, 그리고 호가는 3억 1천, 3억대네다. 이렇게 내부는 올 수리한 거긴 한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수리했죠. 요런 정도고. 잠시만요. 물 조금만.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목이. 자,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팔아도 고은경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은경님. 2억 9천 정도 받을 수 있고, 호가가 근데 2억 8천짜리가 있네. 2억 7천5백도 있고. 근데 올 수리 안 된 게 이 정도구나. 2억 7천5백. 근데 우리 물건은 사진 잠깐 볼까? 우리 물건 수리가 돼 있을라나? 문짝 보면 그대로죠. 문짝에 손은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한 2억 7천 정도 매도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억 7천, 와, 좀 더 이제 리모델링 해서 좀 더 키우고 싶은데,
아, 2억 8천. 괜찮아, 여기. 2억 8천에 팔 수 있다고 보고, 당장 팔았을 때. 그러면, 1억 8천 500만 원. 아, 난 이거 한 2억 2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신껏 쓰는 거 입찰가는? 소신껏 쓰는 거니까 저는 2억 2천에 입찰 들어가면은 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한 달 이자가 64만 원. 7천만 원도 필요하네요. 2년 뒤에 비과세매도 하면 6천만 원 남고, 요 정도. 요 정도면 딱 이상적인데, 제가 이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요런 식으로 하자, 경매인들은. 경매인들은 너무 경쟁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자. 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하죠. 2억 2천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2억 7천 정도의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근데 한 2억 8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억 7천, 8천? 8천은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남는. 근데 요거를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비과세 안 되죠. 안 되니까, 일단은 전세를 놓겠다. 가지고 있겠다, 그냥. 그럼 전세는 한 1억 6천, 7천 해요. 돈이 좀 묶이겠죠. 묶이고, 월세 하면은 뭐 4천에 70, 오, 괜찮다. 목표는 4천에 70으로 본다고 하면은 3천만 원대 투자해서 이자만 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물건이니까 한번 보시고 단기 매도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까 알로아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할 건데 뭐 매매 사업자 쪽으로 내도 괜찮고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여기가 도시개발하고 있는 장곡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20평대 아파트인데 1억대예요. 지금 1억대. 근데 현재 지금 거래한 시세는 한 3억 전후가 되고 감정가는 높지만 이거 옛날 감정가니까 3억 전후가 되고요.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임차인으로 전입되어 있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뭐 조사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분은 인도 명령 대상자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누군지만 추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사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여기 한번 도시개발 잘 되고 있는지 멀지 않으니까 수도권에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 볼게요. 다음 사건은